올해 6월에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췌장 시스템의 뭐 안정성과 효과성이 성인 전 연령층에 되게 효과적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만든 회사의 거보다 더 효과성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스스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네, 아이가 부착하고 있는 센서에서 혈당을 수신해서 그거를 원격으로 네. 부모들에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로는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혈당만 모니터링하고 하면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될 때 뭐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원격에 있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일형 당뇨 커뮤니티에서 나이트 스카웃이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빅 해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시민이 네. 뭔가를 해킹해서 네. 시민들이 필요한 어떤 개발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시빅 네네. 해킹인데 네.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는 그 방사능 수치를 2, 3일 뒤에 전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 3일 뒤 수치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시민들이 자기 자동차에 센서를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방사능 수치를 공유하고 뭐 네.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때는 마스크 잔여량 아니면 그렇죠, 확진자 그렇죠. 동선 이런 네. 것들 다시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서 배포한 앱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이트 스카웃은 사용자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으로 개발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의료기기 회사 입장에서는 기기를 팔면 되는데 뭔가 돈이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알고리즘에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료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알고리즘을 만들고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 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사실은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스스로 혈당 관리하는 되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된 거죠. 네. 그냥 단순히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인공췌장 시스템까지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연속혈당 측정기에서 받아들인 혈당 데이터를 가지고 그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참고해서 인슐린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도 인슐린 양을 제대로 결정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저혈당, 고혈당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슐린 양을 결정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인슐린 펌프까지 전달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을 할 때 과거처럼 되게 혈당에 민감하게 대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슐린 양을 신경 써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런 인공췌장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 그냥 친구들처럼 할 수 있게 되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사회생활 그냥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사용자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게 IT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에러가 나거나 네. 이럴까봐 좀 우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나 보네요. 사실은 모든 IT 기기에 버그가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저도 개발자 출신이라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는 코딩을 처음 딱 했는데 완벽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두렵거든요. 어디인가 숨은 버그가. 숨겨진 뭐가 있을 예. 것이다. 근데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주도로 만든 인공췌장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의료기기도 잘못 동작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벽히 모든 오동작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인공췌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해 온 게 2013년도부터거든요. 와. 거의 이제 만 10년 10년이 차잖아요. 되셨네요. 네. 네. 10년 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막 의료진들이 저 되게 위험성 있다. FDA 뭐 식약처 허가도 안 받았다. 그래서 되게 경계를 했었는데 이게 10년간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그걸 증명했고 오히려 의료기기 업체에서 나중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 만들 때도 저희가 미리 선행해서 만든 것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의료진 전문가분들도 2019년도에는
사용자들이 이걸 쓰니까 굉장히 검사 수치도 좋고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에도 되게 성장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서 2019년에는 이제 글로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네. 이게 정말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2021년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되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진 중에 이거를 진료실에서 활용하려면 이렇게 활용해라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올해 6월에 미국 당뇨병학회 ADA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췌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전 연령층, 아이들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고 성인 전 연령층에 되게 효과적이고 심지어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만든 회사의 거보다 더 효과성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와, 놀랍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나이트 스카우트의 멤버로서 이걸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 스카우트는 멤버가 몇 분 정도 되세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글로벌, 네. 사실은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인공췌장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300분 정도 되시고 사실 많지는 않죠. 4만 5천 네. 명 중에 300명이니까 네. 정말 상위 1% 이런 거긴 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이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사용자 주도로 해서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업체들도 약간 긴장을 하고 저희를 따라올 수 있고 또 의료기기 업체 저희가 이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쵸.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오픈소스 내려받고 빌드도 하고 APK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진입장벽이 높고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 훨씬 더 커머셜한 영역에서 빨리 개발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뭔가 식약처나 이런 규제 당국에서도 좀 더 빨리 허가를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네.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이 지금 막 네, 맞아요. 어려워요. 제가 매달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세미나를 하거든요. 네. 보통 금요일 밤 9시 30분에 하면 막 다음날 새벽 3시 30분 막 6시간 동안 해요. 한 번 세미나를 하면. 근데 아무도 안 조르세요. 줌으로 하긴 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보기 쉬어가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할 때까지 질문을 하시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혹시 저희 영상 보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환우의 커뮤니티 슈거트리라고 네이버에서 슈거트리라고 검색을 하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들어오시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참석하실 수 없으시는 분들을 위해 따로 가이드, 텍스트로 된 가이드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좀 더 편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